올해 들어서 경제학계의 가장 탑인 용어가 예의주시일 겁니다. 해외에서 위기가, 국내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예의주시한다. 경제학적인 위기를 예의주시로 해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라는 말은 굉장히 시금방지고 불쾌한 소리다. 그야말로 과거에 전제주의 사회에서 기득권 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한마디 하면 백성들의 그 문제들이 가라앉는 그런 시대, 즉 봉건주의 왕조 시대, 전제주의 시대에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의주시, 그 말 뜻을 용어 그대로 보면요. 예의는 이미 알고 있는 바란 뜻이고 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여 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예의주시한 뒤에 문제는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터지는 문제를 관리가 가능한 문제가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관리가 가능해서 그걸 갖다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환율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주가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금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금리는 관리가 되겠네요. 금융통화위원만 관리하면 되니까. 외국 자본의 유출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에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관리가 가능하면 미국같이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영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아주 우월한 세계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에서 왜 미국 경제를 관리하지 못하고 금융위기가 터졌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있는 영국에서 왜 EU 탈퇴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서 브렉시트가 터졌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왜 IMF를 관리하지 못해서 터졌겠어요? 이 경제가 모순이 축적되어서 터지는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 건설사가 지금 부도나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금고가 나중에 내줄 돈이 점점 없어져서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관리가 가능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정권사들이 부동산에 물린 PF, 브릿지론,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날린 돈을 관리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배드뱅크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은행들 출자시키고 캠코 출자시켜서 거기서 2조 3조 자금 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폭락할 때 발생할 현상들, 전세난부터 시작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고 터지고 있는 저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질 때 그걸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 식량이 폭등하면서 기본 물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이면 100사람 잡고 물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내려갈 것 같냐, 올라갈 것 같냐. 다 올라갈 것 같다고 하겠죠. 자, 얼마 전에 미국이 골디락스를 했습니다. 골디락스는 개뿔, 좀 있으면 무너지기 직전인데 뭔 골디락스라고 하냐 그랬죠. 이 골디락스라는 거는 시장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는 되지 않는,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호황 경제 상태요. 올해 미국 경제를 골디락스라고 말했는데 이제 순식간에 골디락스가 포기해야 되나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골디락스의 가장 기본 요소였던 안정된 유가가 지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배럴당 85불,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곡물 가격도 꿈틀대서 지금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침체기로 빠지는 속에서 지금 중국 내수 경기 침체가 뚜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곡물, 금속 등 상품 가격이 중국 경제의 침체에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디락스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얼마 전에 언론들이 골디락스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쓰고 있어요. 상저하고, 이제 상저하고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아. 올해가 상이라고 하면 내년이 고인데 내년이 고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대세고, 금리가 하락해요. 자, 미국의 금리가 7월 달부로 이제 마지막으로 올랐고 내려갈 거다.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4.3,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로운 금리가 8%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이 금리가 더 올라가서 지속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요즘 그런 말하면 어디 가서 맞아 죽지요. 환율 안정, 환율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지고 있어요. 온 사방에서 미국은 높은 금리가, 지금 미친 금리가 치솟고 중국 경제는 붕괴되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와 관리 가능하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요. 당신들 지금 정신 상태부터 예의주시하면서 관리가 가능한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듣기 싫으니까 예의주시, 관리 가능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엊그제까지 부동산 특례 보금자리 론 대출 갖다가 막 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금 반환 대출 DSR 완화하고 그러더니만 지금 가계빚이 넉 달간 12조가 급증하니까 이제 온 금융당국이 현장을 점검하며 은행의 내부 통제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며 DSR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50년짜리 주택 만기 대출 상품을 지금 갖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된 데는 은행들이 신호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뭔 신호를 읽었느냐? 정권이 대출을 완화해가지고 많이 빌려줘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라고 특례 보금자리 론을 해주고 전세 반환 대출에 있어서도 DSR을 완화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꼼수 부려서 좀 대출 많이 하자. 이래서 50년 만기 대출을 60대에게 팔아먹으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났다 싶거든요. 그제서 단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 론이 고소득자 특혜 대출이 되어서 특례 보금자리 론 23%가 연소득 9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에 공급되고 연 7천만 원 초과로 범주를 넓히면 연소득 말입니다.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40%가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소득층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아파트 값을 떠받치고 가계부채 확대를 주도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 론 유효 신청액 31조 중에서 7조 2116억이 23%가 세전 연소득 9천만 원 초과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DSR 개편을 검토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